미세먼지 심한 날은 운동 쉬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미세먼지 무서우니까 집에 있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운동과 미세먼지 배틀 붙여보면 승자는 대체로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승노아입니다. 봄철이 되면 또 날도 포근해지고 운동하기 정말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공기죠. 창밖을 보면 정말 뿌옇습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온도가 딱 좋을 때는 또 공기가 안 좋다. 그래서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늘이 뿌연 날에 정말 실컷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왔더니 딴지 걷는 분들이 주변에 계세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달려도 되는 거냐? 미세먼지 심한 날 야외 운동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들 좀 알아보고 또 운동의 건강 이익이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보다 과연 클까? 이런 논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세먼지가 뭘까요? 봄 되면 하늘이 뿌옇게 되고 또 목이 칼칼해집니다. 봄철 미세먼지 때문이죠. 일단 황사입니다.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한 황사가 편서풍 타고 날아오고요. 또 국내외의 산업 배출에 의한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공기질이 나빠지는데요. 봄철 미세먼지는 이렇게 자연 발생의 황사에다가 인위적인 오염물질이 겹쳐진 복합적인 녀석들인데요. 황사 주성분은 모래먼지지만 중국의 공업화 때문에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들도 섞여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PM10이라고 부르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PM2.5 이런 것들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폐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폐포는 물론이고 혈관까지도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뇌나 또 태반까지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미세먼지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을까요? 과학자들은 미세먼지가 호흡기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강동묵 김종은 박사팀이 미세먼지가 폐암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부터 뇌졸중,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당뇨, 그리고 조기 사망까지 다양한 질병의 연관됨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 WHO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2013년에 실외 공기오염을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공식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농도 미세먼지는 장기간 노출되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죠. 숫자로도 보겠습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외 대기오염으로 매년 약 420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특히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 또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호흡기 질환자와 또 노약자의 병원 방문이 증가되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수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42.7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의 1.5배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데이터를 정리하면 봄철 미세먼지는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겹쳐서 호흡기부터 심장, 혈관까지 우리 몸 곳곳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때 노약자나 또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미세먼지라면 또 운동을 할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운동하면 아무래도 또 심박 출량이 올라가고 평소보다 숨을 더 깊게 많이 쉬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미세먼지도 많이 들여마실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은 운동 쉬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자, 저울질을 해야 되니까 먼저 운동이 주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량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무서우니까 집에 있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몸이 근질근질하겠죠. 이런 단순한 불편감을 넘어서 신체 활동을 줄이게 되면 사실은 우리 건강에는 심각한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WHO는 신체 활동 부족을 흡연 등에 견줄 만큼 중대한 만성질환의 위험인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전체 사망 위험이 20-30% 낮다고 보고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운동 안 하면 사망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죠. 사실 운동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건강상의 이익을 줍니다. 특히 요즘같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운동은 약이죠. 구체적인 연구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만 국립건강연구소의 웬 박사 연구팀이 40만 명을 추적 조사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하루 15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전체 사망 위험이 14% 낮아지고요. 또 기대 수명이 3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량을 약간 늘려서 하루 30분을 운동하면 효과가 더 커졌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도 건강한 수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량일 정도인데요. 아주 적은 운동으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밝혀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연구팀은 15분이라도 좋으니까 운동을 일단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것이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버드 보건대 등을 비롯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참여한 분석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당뇨병 발생 위험을 20-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죠. 자, 그래서 WHO 권고안도 성인의 경우에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 활동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준의 운동이 우울증 감소, 치매 예방, 수면 개선 같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속 노화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운동량만으로도 최대 7년까지 수명 늘어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상위 25%에 해당하는 신체 활동량이면 40세인 미국인 기준으로 5.3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신체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노화 시계가 느려진다는 최신 연구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운동은 우리 몸에 좋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주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실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운동 부족은 비만, 만성질환을 앞당기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명을 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의 리스크를 고려해서 미세먼지와 운동 정말 어느 쪽 영향이 더 클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 배틀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많은 환경에서 운동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듯이 운동할 때는 숨을 평소보다 훨씬 더 깊게 많이 쉬게 되는데요. 가만히 있을 때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공기를 폐로 들어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면 이만큼 더 많은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당연히 들어오겠죠. 큰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운동 중에는 입으로 거칠게 숨쉬면 또 바로 폐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게다가 운동 중에는 호흡기 점막이 평소보다 더 건조해지고 미세먼지도 귀도 깊숙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운동은 미세먼지 흡수율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연구들을 보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밖에서 운동하게 되면 염증에 의한 스트레스나 또 산화적 손상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세먼지가 폐와 혈관에 더 많은 자극과 손상을 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실험 연구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 폐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기침이나 목의 염증 반응도 평소보다 심해지는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고령자나 천식, 또 만성 필수성 폐질환 환자분들처럼 워낙에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이 미세먼지 속 운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오염된 공기에서 운동하실 때 실제로 천식 발작이나 또 호흡 곤란이 촉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기 오염이 운동의 긍정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약간 걱정스러운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2017년 랜싯에 실린 한 연구입니다. 영국 런던의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깨끗한 공원의 산책로와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거리죠. 오염도가 높은 곳입니다. 두 곳에서 각각 2시간씩 걸은 후에 건강지표를 비교했습니다. 공원에서 걸었을 때는 폐기능이나 혈압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지만 차량 매연이 많은 도심거리에서는 이런 운동의 이득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오염 노출로 인한 호흡기 자극이 워낙 커서 운동으로 인한 혈관 기능 개선 효과를 상쇄해버렸던 것이죠. 연구진은 단 2시간의 도심 오염 노출만으로도 운동의 심폐 건강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라고 보고하면서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노년층의 야외 운동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보면 역시 미세먼지 심한 날은 운동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관점에서 볼 때 운동의 이득과 미세먼지의 해악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세한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짧은 실험에서는 오염 효과가 운동 효과를 방해하는 것이 보이지만 장기적인 스케일로 매크로하게 보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다행히도 이 질문을 당연히 다룬 대규모 역학 연구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조라나 앤더슨 박사팀이 수행한 연구입니다. 52,000명에 이르는 성인을 무려 17년 동안 추적하면서 이분들의 운동량과 거주지의 대기오염 노출 정도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관찰 대상 인구의 거주지 이산화질소 노출을 바탕으로 공기오염 노출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우선 연구진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체 사망률이 약 20%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이득이 공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도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면 아무리 공기오염 나쁜 데 살아도 몸에 좋다는 거죠. 특히 도시의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분들도 운동을 한 분들이 안 한 분들보다 사망 위험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앤더슨 박사는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공원이 많고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연구가 대규모 인구 집단 대상으로 운동과 공기오염 효과를 본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WHO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대기오염을 걱정해서 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약간 오염이 있더라도 운동하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위험이 대기오염의 위험보다 전 세계적으로는 더 큰 건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마르코 타이니오 박사팀은 이 점을 수치로 보여준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팀은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걷기나 또는 자전거 타기 같은 야외 운동의 이익과 대기오염 노출의 위험을 비교해서 계산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의 99%에서는 걷기나 자전거 등의 신체 활동으로 얻는 건강 이득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위 1%의 도시들만 예외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델리 같은 아주 극심한 대기오염 환경에서는 하루 45분 이상을 자전거로 달릴 때 비로소 오염 피해가 운동 이익을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45분 이상 동안 대기오염 물질을 마시면서 자전거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내 몸에 더 해로운 거죠. 그런데 이 논문에서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시간의 격렬한 자전거 타기가 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 9개의 도시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은 우리나라의 일반인이 대부분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 연구의 공저자였던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모드리드 나젤 박사는 결국에 전 세계 거의 모든 도시에서 적어도 하루 한두 시간 정도의 야외 운동은 충분히,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미세먼지 상황, 꽤 안 좋은 상황에서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대개의 일상생활 또는 우리가 운동을 위해서 하게 되는 야외 활동 정도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실제 한국 연구진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상민 교수팀이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한국인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노출 수준과 신체 활동이 만성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자, 그 핵심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든 높든 규칙적으로 중등도 이상 운동을 한 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보다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활발히 운동한 그룹의 당뇨병 발병 위험이 9%에서 12% 정도 감소했고, 미세먼지가 높은 농도의 지역에서도 운동을 하게 되면 당뇨병 위험이 3에서 5% 감소했습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높은 환경에서조차 규칙적 운동을 한 사람들의 위험이 24에서 30% 가까이 낮았고요. 특히 이제 초미세먼지가 높은 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뇌졸중 위험이 무려 4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밌죠? 운동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규칙적으로 공기가 안 좋은 날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굉장히 심뇌혈관 질환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심하면 야외 활동을 꺼리기 쉽지만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없이 꾸준한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이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물론 다만 노인이나 어린이 또 호흡기 질환자는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예외적으로 실외 운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운동의 장기적인 이익이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을 압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운동과 미세먼지 배틀 붙여보면 승자는 대체로 운동인 거죠. 자, 물론 미세먼지 심하다고 마음 놓고 장거리 달리기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분명하고요. 운동 중에 오염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공기가 조금 나쁘지만 어떻게든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학의 조언이죠. WHO도 비슷한 맥락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일수록 오히려 신체 활동 증진이 더욱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오염으로 인한 질병 악화 가능성을 오히려 운동으로 인한 신체 강화 효과가 일부 상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우리 건강 지키면서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용적인 운동 지침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요령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운동을 하되 똑똑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다 하시는 걸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공기질 확인하시죠.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 단계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나쁨 수준 이상이라면 야외 운동 강도를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PM2.5, 초미세먼지 농도가 101 마이크로그램 per 입방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긴 시간의 야외 활동을 피하고, 만약에 이제 달리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실내 운동으로 대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거죠. 가능하다면 미세먼지가 덜한 시간대와 장소를 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가 좀 정체되는 출근 시간대의 도심이나 또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은 피하는 게 좋겠죠. 대신에 공원이나 숲, 하천변처럼 녹지가 있는 곳이나 차량 통행이 적은 주택가 뒷길에서 운동하면 같은 운동이라도 들이마시는 오염물질이 적을 겁니다. 연구자들이 권장하듯이 가능하면 초록색이 있는 곳에서 운동하면 좋습니다. 또 당연하게도 비가 온 다음 날이나 또 바람이 잘 부는 날은 대기 오염물질이 비교적 흩어지기 때문에 야외 운동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반대로 대기가 정체되고 먼지가 쌓여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된 날이다, 이런 날은 야외 운동 시간을 조금 줄여볼 수 있죠. 좀 뻔한 얘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적절한 보호구를 우리가 써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 불가피하게 야외에서 뛰어야 된다면 KF94 등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 쓰면 숨 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절에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수준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심폐지구력이나 이런 퍼포먼스를 검사해 보면 마스크가 운동할 때 퍼포먼스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깅을 하거나 걷기 운동 하시는 정도라면 마스크가 나한테 어떤 퍼포먼스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 미세먼지의 위험 상당히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KF94 마스크는 초미세먼지를 90% 이상 걸러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 있으시거나 실외의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조금 뻔한 얘기긴 한데요.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금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극단적으로 심하면 러닝의 강도를 좀 줄일 수 있고요. 또 야외 달리기는 시간을 줄여볼 수 있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대신에 이제 가벼운 회복 운동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테퍼나 실내 자전거 또는 러닝머신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서의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늘려볼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약간의 메타인지를 가지고 자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식이나 또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또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미세먼지 영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운동 계획을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반인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운동 후에 기침을 심하게 한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는 쌕쌕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심해서,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야외 운동을 조금씩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힘들면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될 겁니다. 자, 결론 내보겠습니다. 봄철,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동해도 되는가에 대한 과학적 답변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저울질 해보면 거의 문제가 없다입니다. 운동의 막대한 건강상의 이득은 미세먼지의 리스크를 대체로 능가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오염이 있다 그래서 운동을 중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요. 꾸준한 신체 활동은 우리 심폐기능을 좋게 만들어서 오히려 대기오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극단적으로 심한 순간순간에는 단기적으로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하셔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운동 지속할 때 건강에 미치는 여러 측면의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습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미세먼지가 나쁘다는 이유로 며칠 운동 건너뛰다 보면 어느 순간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고 결국에는 운동 습관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코로나 때 이런 현상들 정말 많이들 경험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뇌는 편안한 상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운동이 미뤄지는 순간에 작은 핑계에도 습관은 쉽게 깨지고 이 습관을 회복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심리학자들도 이 습관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일관성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활동의 효과는 단기간 강도 높은 운동을 한 번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걱정되셔서 운동을 하루 쉬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운동 습관이 깨지면서 신체 활동 부족이라는 더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미세먼지가 주는 단기적인 걱정보다 운동 습관이 깨졌을 때의 장기적인 건강 리스크가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아까 박상민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미세먼지를 감수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건강 리스크가 많이 좋아졌던 것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라도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강도를 조금 낮추거나 실내 운동을 선택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저한테 황사 있는 날 뛴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있어도 운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미세먼지 조금 있다고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들로 무장하셔서 건강한 운동생활 그리고 습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조금 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맑은 날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정의원의 조성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